한기총 대표회장님이 사과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독하겠습니다. 변승호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내일이 주일이라 마음을 풀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몇 마디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올리신 유튜브나 언론들 때문이 아니고 오직 진실은 말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월 14일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기독교연합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출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교회가 대사회, 대정부나 기독교 전체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교연 대표회장을 할 때도 통합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큰 빚을 진 것 같은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한 번 더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통합에 관한 무슨 말만 나오면 목사님 이름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을 불러서 변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직신앙을 전공한 박사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그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분에게 단 1원도 그런 이유로 후원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한기총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실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가능하면 인처럼 깨끗하게 풀고 가고 싶었는데 왜 대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인지 제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간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으면 될 일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사람의 이단도 만든 일도 없고 그런 일에 관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 조사를 하는 분들에게 쉽게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조언은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한기총 사무총장을 많이 꾸짖기도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지금 한기총이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니까 한기총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기총의 대표로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교회의 여러 기관의 대표를 지내면서 누구에게 단 1원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표회장으로 가는 곳마다 모두 기립박수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한기총 역시 한기총 역사상 아무 다툼 없이 기립박수를 받고 당선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툼이 생겨서 서로가 상처받는 것이 오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화에 한기총이 어려운데 도와주면 좋지요. 이 말을 한 것도 사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 앞에 당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다는 말을 한 것인데 그 말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주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목사님을 이단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목사님에게 주어진 멍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한기총이 앞장서서 한국교계를 연합해야 하는 그 일에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처음엔 기대를 걸었다가 경악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중 4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목사님 만났을 때도 분명히 그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인격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분에게 단 1원도 그런 이유로 후원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회장님은 저를 만나기 전에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아님을 확신했으나 단 1원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통과한 우리에게도 돈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 대회를 통과하지도 않고 한기총에 들어온 그곳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한기총 회장과 사무총장이 인원 동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기총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한기총 행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행사할 적에 한기총 대표회장 찬조도 동원도 좀 하고 한기총 사무총장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가끔 한기총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인력 동원도 그렇지만 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손도 좀 벌리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한기총 회장은 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내가 이번에 누가 얘기할 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끝났어요. 이단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 많이 동원하고 잘했어요. 그런데도 단 1원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솔직히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기총 회장님의 말씀을 저도 믿고 싶지만 그 말을 믿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제가 목사님을 한기총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실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싶고 가능하면 처럼 깨끗하게 풀고 가고 싶었는데 왜 대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인지 제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한기총 사무총장을 많이 꾸짖기도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지금 한기총이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니까 한기총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기총의 대표로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한기총 회장님은 마치 자신은 전혀 돈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녹취 내용들을 보십시오. 한기총 사무총장,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께서 일단 저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목사님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기총 사무총장, 지금 뵈려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서 물론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대화가 될지 그렇지 않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회장의 뜻은 최대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릴 얘기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전화로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변승우 목사, 그러면 저한테 제안할 안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한기총 사무총장, 그런 셈이죠. 한기총 대표회장,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어떻게든 대화해서 그냥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 찾아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러면 변 목사님이 계시면서 한기총은 무슨 이익을 보냐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듣다 보니까 뭐 정강훈이가 돈도 많이 가져갔다고 소문도 들리고 한기총 대표회장 애국운동하는 개인한테도 가는데 한기총에 내가 뭐 했냐 물어봤어요. 한기총에다가. 그러니까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기총이 우리 목사님을 안고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있어갖고 한기총 어려운데 그럼 변 목사님이 한기총에다가 뭘 해준다고 그런 거는 한기총 대표회장 나도 지금 이제 한기총 이제 변호사 내보내고 제대로 서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기총이 신세를 많이 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짐이 많아 덕 본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많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처리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서로 그런 거 빚진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빚을 지든지 짐을 지든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옷을 벗든지 둘 중에 그냥 한기총에 아무 짐도 안 지워졌는데 짐만 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이번에 차라리 그렇게 결론을 내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빠져주시든지 그거 하라고 어제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얘기 한 겁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한번 대화해보겠다고 그래서 대화해보라고. 이처럼 사무총장과의 통화에도 한기총 회장의 지시라는 것이 나오고 본인이 직접 계속 돈 얘기를 하셨는데도 왜 대화가 돈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지 오히려 자신이 궁금하다니 정말 충격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한기총 회장님이 직접 사과하시니 저도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신의 말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저에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3.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툼이 생겨서 서로가 상처받는 것이 오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대화에 한기총이 어려운데 도와주면 좋지요, 이 말을 한 것도 사실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 앞에 당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주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다는 말을 한 것인데 그 말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회장님은 당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말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장을 보고 그렇게 오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오고 간 대화의 녹취록에 보면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음 녹취 내용을 그렇게 오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변승우 목사, 어떤 지침을 주셔야 우리도 가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진짜 협동 목회라서 부단임 목사도 있고 수석 목사도 있고 물론 제 의견대로 거의 존중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따라옵니다만 그래야 회의를 하지, 그래서 결정을 하지. 그러나 이것은 그 전의 상황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한기총 회장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내가 한기총하고 어떤 관계냐 물어봤어요. 회원으로서 같이 서로가 이럴 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돕고 그런 관계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서 왔는지 그게 그런 건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짐 벗고 이참에 한기총도 짐 벗고 솔직히 사무총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서로 짐을 벗자. 그러면 빚을 지든지 짐을 지든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옷을 벗든지 둘 중에 이번에 차라리 그렇게 결론을 내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빠져주시든지 그거 하라고 어제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얘기 한 겁니다. 이처럼 대표회장님은 저에게 처음부터 돈을 내든지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대략이라도 얼마를 원하는 건지 말해달라고 묻는 과정에서 제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회장님의 말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참으로 뻔뻔한 왜곡입니다. 4.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목사님을 이단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목사님에게 주어진 멍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한기총이 앞장서서 한국 교계를 연합해야 하는 그 일에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기총 회장님과 직접 통화한 분이 변 목사님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이단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편지에서 한기총 회장님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단의 멍해를 풀어주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기총 소속이고 이미 한기총에서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이대 위에 올려놓고 이단을 풀어주려고 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교총이나 통합 같은 교단에서 풀어주려고 했다면 모를까? 이미 풀린 한기총 이대위에 다시 올리고 돈을 요구하면서 이단에서 풀어주려고 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와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제게는 한기총 회장님의 말씀들이 그저 면피용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녹취록 때문에 궁지에 몰려 발뺌하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뺌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녹취록을 공개한 마당에 어떻게 당사자인 저에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사과라고 할 수 있는지 저의 정신구조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 바보로 하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걸 사과 편지라고 보내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음 날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은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솔직한 판단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